탄광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젊은 여자가 사람을 5이나 죽였어요. 한국판으로 재탄생한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시청에 앞서 원작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사마귀의 모든 에피소드 줄거리를 자세하고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릴게요. 그럼 함께 이 위험한 게임의 서막을 열어보시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와 함께 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25년 동안 사회와 격리된 채 끔찍한 연쇄살인의 대명사로 불려온 사마귀 잔 데베르였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오랜 세월을 거친 석고상처럼 미동이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만이 살아있는 듯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심해를 들여다보는 듯한 섬뜩함을 품고 있었는데 그 시선은 곧바로 자신과 재회하기 위해 감방을 찾아온 아들 다미엥 카로를 향했다. 파리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다. 잔데베르가 사용했던 끔찍한 범죄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잔이 과거에 저질렀던 방식 그대로 교살당하거나 익사하거나 혹은 끔찍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단서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범인은 늘 한 발 앞서 달아났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찰은 마지막 수단으로 잔 데베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서장 페라치는 잔을 찾아가 공조를 제안했다. 하지만 잔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당신들을 도울 생각이 없어요.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다미엥 카로가 이 사건의 담당 형사가 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보죠. 페라치에게 잔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다. 다미엥은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끔찍한 살인마가 된 어머니를 극도로 증오했다. 그는 어머니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채 살아왔는데 범인은 잔에게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계속해서 남겼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파라치는 다미엥을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다미엥, 잔 데베르가 잔이를 지목했네. 자네가 아니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여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빠지겠습니다. 하지만 페라치는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잔의 조건이 아니면 이 끔찍한 살인극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다미엥, 자네가 아니라면 누가 그 여자를 상대할 수 있겠나? 그녀의 머릿속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네뿐이야. 제발 부탁이세. 페라치 절박한 부탁에 결국 다미엥은 억지로 감방을 향했다. 25년 만에 만난 어머니는 그의 기억 속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차갑고 냉정했으며 마치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듯했다.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인물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 듀베르. 잔 듀베르는 25년 전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마, 일명 사마귀입니다. 그녀는 끔찍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모범수 생활을 하며 고고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녀의 살인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구원한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죠. 그녀는 자신의 아들 다미엥에게 나는 너를 알아. 하지만 너는 나를 몰라. 라고 말하며 수수께끼 같은 관계를 시작합니다. 잔이 연쇄살인마가 된 배경은 바로 아버지 샤를에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을 목격했고 이후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합니다. 이 끔찍한 경험이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죠. 그녀는 모방범을 잡기 위해 다미엥을 이용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들을 지키고 과거의 죄를 청산하려는 복잡한 모성애를 품읍니다. 다미엥 까로트. 다미엥 까로트는 잔 듀베르의 아들로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그녀를 증오합니다. 경찰이 된 그는 잔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외면해왔지만 모방 살인 사건 때문에 강제로 잔과 얽히게 되죠. 그는 사건을 수사하며 자신의 출생과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다미엥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잔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첫 번째 모방범의 살인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두 번째 희생자 장 레베르의 시신이 발견되자 다미앵은 잔의 감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대로 되고 있군요.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말해요. 당신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겁니까? 잔은 아들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지 않아. 나는 이 사건을 끝내고 싶을 뿐이야. 모방범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나는 내게 온 편지들은 모두 가지고 있지. 그녀는 다미앙에게 25년 동안 받은 편지들을 넘겨주며 진정한 모방범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인물이라고 넌지시 알려줬죠. 잔의 편지를 분석하던 다미앵의 팀은 다음 희생자의 정체를 밝혀냈어요. 바로 파스칼 보아제라는 남자였죠. 하지만 이미 밥티스트 세베린이 그를 살해한 뒤였어요. 밥티스트는 자신을 진정한 사마귀의 후계자라고 자부하며 잔의 동경의 감정을 품고 있었죠. 그는 잔의 범행 기록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용해 잔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 했어요. 잔,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우리는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의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밥티스트의 메시지는 섬뜩했지만 잔은 그가 진정한 모방범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밥티스트는 그저 언론의 관심을 즐기려는 모방범이었을 뿐이고 진짜 살인마는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수사팀은 밥티스트의 컴퓨터에서 조작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밥티스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복 형제 아르노 듀케스가 함께 있었죠. 사진을 본 잔은 밥티스트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가 어머니의 사랑을 빼앗아간 이복 형제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녀는 밥티스트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즉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르노가 태어난 산부인과 병원일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잔의 예언은 또다시 현실이 되었죠. 다미앵의 팀은 병원 지하에서 세탁기계에 갇혀 익사 직전에 아르노를 가까스로 구출해냈죠. 밥티스트는 그렇게 세포되었지만 잔은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는 가짜야. 진짜 모방범은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있지. 다미앵은 잔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이 끔찍한 살인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범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잔드베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티스트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추종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네 번째 희생자 류크 베브라르가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잔의 말이 사실임이 증명됐고 다미앵과 그의 팀은 진짜 모방범을 찾기 위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들은 류크의 시신이 발견된 우물이 다미앵이 어린 시절 살던 집의 우물과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름 돋았어요. 다미앵의 아내 루시는 남편이 어머니와 얽히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루시는 다미앵의 할아버지 샤르를 찾아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하지만 샤르는 루시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고 루시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샤르, 다미앵의 할아버지이자 잔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다미앵을 사랑하고 잔을 증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죠. 그는 잔을 성적으로 학대했고 이로 인해 잔이 괴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미앵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도 잔이 아니라 샤르리라는 추측이 많으며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잔을 강말하고 몰아섰던 겁니다. 그녀는 다미에게 어머니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아냈고 다미앵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수사팀은 범인이 사용한 LED 디펜더라는 호신용 랜턴이 온라인 만화가의 블로그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만화가의 이름은 알렉스 크로제, 바로 다미앵의 어린 시절 친구였죠. 알렉스는 랜턴을 그저 만화에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미앵은 알렉스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의심했어요. 한편 쿨류의 시신이 발견된 우물은 다미앵이 어린 시절 살던 집의 우물과 똑같았죠.
잔은 밥티스트가 이 우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진짜 모방범이 잔이 숨겨온 첫 번째 살인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잔은 마침내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아요. 그녀의 첫 번째 살인은 바로 다미행이 아버지였어요. 그는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린 다미행을 창밖으로 던지려 했기 때문에 그를 칼로 찔렀다는 거죠. 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다미행인 할아버지 샤릴에게 절규했어요. 샤릴은 다미행과 잔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시신을 우물에 버리고 잔의 첫 번째 살인에 대해 숨겨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다미행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는 잔에게 당신은 나의 삶을 망쳤어! 라고 소리쳤지만 잔은 아들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녀는 오직 모방범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를 잡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미행이 잔과 함께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자신과 얽힌 또 다른 진실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모방범 밥티스트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 듀베르의 예언대로 네 번째 희생자 릭 에브라르가 나타나면서 파리 시민들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다. 다미행은 이제 잔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진정한 모방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사팀은 범인이 사용한 LED 디펜더라는 호신용 랜턴이 한 온라인 만화가의 블로그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만화가는 다미행의 어린 시절 친구인 알렉스 크로제였다. 알렉스는 랜턴을 그저 만화에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미행은 알렉스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의심했다. 한편 잔은 자신의 감방에서 탈출해 다미행의 아내 루시를 찾아갔다. 루시는 이미 다미행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알아낸 상태였다. 잔은 루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다미행의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나는 다미행을 보호하기 위해 죽은 척하고 살았죠. 나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루시는 잔의 충격적인 고백에 혼란스러웠지만 다미행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의 어머니인 잔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다미행은 루시가 잔을 만났다는 사실에 격분하며 오랜 세월 지켜온 비밀이 들통났다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루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그 여자를 만나? 다미행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루시는 그의 깊은 상처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수사팀은 알렉스가 만든 만화를 다무드한 사람들의 목록을 분석하다가 루비라는 이름의 여성을 발견했다. 아킬레는 루비가 살해된 피해자들 모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고 범행 후에는 모두 친구 목록에서 삭제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루비가 남성들을 유혹해 접근해 디살해하는 여성살인마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잔은 감옥으로 돌아온 후 범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희생자를 살해하기 전에 사진을 보내달라고 제안했다. 범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음 타깃이 오페라 라토스카의 배역인 에르베 듀락이라고 암시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다. 진짜 목표는 다미행의 어린 시절 친구인 알렉스 크로제였다. 다미행은 알렉스에게서 루비가 집에 있으니 오라 하는 문자가 온 것을 확인하고 급히 그의 집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다미행은 알렉스가 목이 졸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도 칼에 찔리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알렉스는 다미행의 품에서 죽어가며 그가 루시와 가족을 지키려다 해킹까지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다미행,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병원에 이송된 다미행은 루시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 그녀가 사막이야. 나는 그 여자의 아들이야. 하지만 다미행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병원 검사 결과 그는 알렉스 크로제와 유전적으로 이복 형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 다미행의 친아버지는 바로 알렉스 크로제의 아버지 세바스티안 크로제였다. 다미행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루시에게 소리쳤다. 내 유전자는 끔찍해. 나는 당신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다미행은 자신이 어머니의 악마적 본성을 물려받았을까 두려워하며 루시를 밀어냈다. 이야기는 다미행이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알렉스 크로제와 세바스티안 크로제. 알렉스는 다미행의 친구이자 이복 형제입니다. 다미행의 친아버지인 세바스티안 크로제의 아들이죠.
그는 잔해 사건에 얽히면서 목숨을 잃지만 그의 죽음은 다미앵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세바스티안은 젊은 시절 잔을 사랑했지만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를 떠났고 뒤늦게 다미앵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병실 침대에 누인 다미엔의 눈은 공허했다. 지난밤의 충격적인 진실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죠. 자신이 알렉스의 이복 형제이며 친아버지가 알렉스의 아버지 세바스티안 크로제였다는 사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어머니 잔을 만나러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바스티안 크로제라고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왜? 다미엔은 잔을 향해 소리쳤지만 잔은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 사람과는 단 몇 시간만 함께 있었을 뿐이야. 그는 이미 결혼했고 알렉스가 막 태어난 후였지. 나는 그 기억을 잊어야만 했어. 잔의 말은 다미엔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잔은 또다시 모방범에 대한 단서를 던졌죠. 밥티스트가 체포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표정이었지. 하지만 진짜 모방범은 달라. 그는 감정을 숨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지. 수사팀은 다음 희생자를 찾기 위해 알렉스의 컴퓨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때 알렉스와 사귀었던 비르지니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범인의 인상처기를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루비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다미엔은 루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세바스티안 크로제를 찾아갔고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세바스티안은 젊은 시절 잔을 사랑했으며 만약 진실을 알았더라면 다미엔을 돌봐주었을 것이라며 슬퍼했습니다. 다미엔,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하지만 알렉스는 항상 너를 자신의 형제처럼 생각했어. 한편 수사팀은 범인이 보낸 사진 속 남성이 호텔 직원 루크 포르텐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끓일 있는 호텔 델라 부니르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호텔을 수색하는 동안 잔은 범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희생자를 죽이기 전에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잔은 시간을 벌기 위해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다미앵팀은 범인이 보낸 사진 속 남성이 루크 포르텐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호텔로 향했지만 범인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포르테덴 경원에서 자신을 공격한 루비가 사실 남성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루비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루비가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범인이 자신의 5번째 살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카미유 퐁텐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카미유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였고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하자 잔이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을 보고 잔을 동경해왔던 것입니다. 비르지니 또는 카밀 퐁텐. 비르지니는 이 드라마의 진짜 모방범이자 복수자입니다. 그녀의 본명은 카밀 퐁텐으로 잔이 과거에 살해했던 5번째 피해자의 딸이었죠. 카멜은 잔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했기 때문에 전의 행동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동경해 갑니다.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정체성 혼란을 겪던 그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을 거부하고 조롱했던 남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잔을 영웅으로 삼고 잔의 방식을 모방해서 복수를 저지릅니다. 그녀의 목표는 잔의 아들인 다미앵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비르지니는 임신한 루시를 인질로 잡고 잔과의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잔은 루시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비르지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비르지니는 루시에게 낙태약을 먹여 유산을 시키려 했지만 다미앵은 루시를 병원으로 데려가 아기를 지켜냈습니다. 잔은 비르지니의 오해를 풀어주며 자신이 다미앵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설득했고 총을 빼앗아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다미앵은 할아버지 샤를에게 가서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샤를은 자신이 잔을 강간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사자에게 죽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고백했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다미앵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잔이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자신이 가족을 지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아빠 될 거야 라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잔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고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기로 결심하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